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국사 완성자 유서환입니다. 이제 벌써 23강까지 달려오게 됐습니다. 잘 듣고 계신 선생님들 제가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늘 수업만 하시다가 수업 듣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것도 인터넷으로 듣는다? 이거 정말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선생님 제가 응원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참 뭐 기쁜 마음으로 강의하기에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들이 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게 수업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있는 쭉 선 긋고 시대적 흐름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1895년 우리 뭐 지난 강에도 간단히 배웠었지만 청일전쟁에 대한 결과로 시모노세키 조약이 나오게 되었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삼국 간섭이 이루어지게 되었었고 삼국 간섭의 결과 친러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나오게 되었습니까? 안타깝게 우리의 국모가 시해를 당하는 을미 사변이 나오게 되었었다. 자, 요 상황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결국에는 이 아마 일본 입장에서는요. 삼국 간섭 때 상당히 많이 자존심이 상했었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요. 그들은요. 군비를 확장시키면서 힘을 키우게 되었었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시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뭐 러시아라든가 미국 등의 동의를 받아내면서 그들이 1904년 전쟁을 준비한다는 소문이 여기저기 퍼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러시아랑 일으키기 전에 일단 사실 뭐 영국이 많이 부추겼다는 얘기도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 위험성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중립을 선언할 것이다라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전에 우리는 중립을 이제 뭐 확고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립 선언을 러일 전쟁 전에 우리가 해버려요. 지금 전쟁이 곧 보니까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어떤 국가에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선언을 했는데요. 역시 우리의 이제 예상이 맞았었는지 무슨 전쟁이 터집니까? 중일이래요. 아닙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요. 일본은 우리에게 아주 이제 기본적인 이제 좀 큰 거를 내게 요구해 오죠. 그게 2월경이었었는데요. 이때 이제 만들어진 게 뭐가 있었냐면 한일 의정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한일 의정서를 우리한테 이제 강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땅을요, 그들이 이제 군사적인 용지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군용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우리한테 요구했었던 게 있습니다. 요구부터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제1차 한일 협약이 되겠습니다. 제1차 한일 협약. 제1차 한일 협약을 다른 말로 무슨 정치라고 하냐면 고문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문이 이런 고문이 아니라요. 어떤 고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뭐 아주 높은 데 있어서 이렇게 이걸 자문해 주고 막 이러한 고문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군사 고문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문 정치가 나오게 됐는데요. 이때 이 재정 고문과 외교 고문을 이제 임명을 합니다. 이 재정 고문으로 누가 있었냐면 일본인 카타카타 메카타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메카타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있었고요. 자, 외교 고문으로는 미국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시간이 더 지나면서 이 메카타는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의 화폐 정리 사업을 함으로써 우리의 이제 경제를 잠식시키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당시 이제 미국인이었었던 스티븐스는요. 당시 뭐 미국 및 여러 나라를 막 다니면서 특히 미국 국내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히려 우리나라가 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주는 식민지해주는 걸 원하고 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얘기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열혈 청년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샌프란시스코에 찾아가요.
우리 국민이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장인왕과 전명은 의사께서 미국 한복판에서 이 스티무스를 이제 사살하는 의거론 활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었었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그 상황은요, 생각보다 러시아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가지 못합니다. 사실 러일 전쟁이 처음 터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일본 끝났다, 사실 이런 분위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러시아 국내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러시아 국내 상황도 안 좋게 됐었고 일본이 생각보다 선전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1905년입니다. 1905년 이 전쟁에서 일본이 유리해지게 되자 이 미국과 일본이 그 아주 몰래 그 밀약을 하나 맺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스라 딱 봐도 일본인 같죠? 테프트 밀약이 되겠습니다. 자, 가스라 테프트 밀약의 핵심은 뭡니까? 야, 일본 너 조선에 대한 우위권 우리 미국이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미국 너 필리핀에 대한 우위권 우리 일본이 인정해 줄게. 이렇게 이제 서로 양국 간에 뭐 그 필리핀이나 우리나라한테 동의도 전혀 구하지 않고요. 일본은 조선에, 미국은 필리핀에 그런 좀 우선권을 가져간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자기들끼리 아주 몰래 조약을 맺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7월경에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과는 사실 1차 영인동맹은 1902년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1905년 8월경에 뭐가 있었냐면 2차 영일 동맹을 맺게 되면서 인도는 계속 영국이 지배권을 우위를 가져가세요. 그렇지만 이제 한반도는 누가 가져갈까요? 예, 맞습니다. 일본이 가져갈게요. 라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러일 전쟁에 대한 결과로 러시아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국에서 맺거든요. 그 미국 지역이 어디였었냐면 포츠머스라는 지역이 있었대요. 예,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서 한반도에 대한 우리 조선에 대한 이 우위권을 일본이 가져간다라고 이 주변에 있는 열강들한테 전부 다 이제 확인을 받은 것이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조약을 강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을사늑약이 되겠죠. 을사늑약. 자, 을사늑약에서 내용이 나온다라면 정확히 딱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을 빼앗긴 겁니까? 이 을사늑약은요. 우리가 갖고 있었던 무엇을 빼앗긴 겁니까? 맞습니다. 외교권을요. 외교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일본의 허락 없이는 다른 나라들과 주체적으로 조약을 맺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가 설치되었었죠? 예, 통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혹시 문제 푸시다가 이 통감부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통감부라는 표현이 나오면 1905년에서 1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1910년 한일 강제병합 이후에는 이 통감부가 뭘로 바뀔까요? 조선 총독부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고종 황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고종 황제가 마지막까지 인정하지도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불법적인 요소가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이건 당시에 열강들이 우리나라를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1907년도에 당시에 이 네덜란드 헤이그란 지역에서 만구평화회의가 열렸었거든요. 거기에 우리 대표들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헤이그 특사가 되겠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위종 이 3명을 이제 파견하면서 이 일제 불법상을 알려라라고 이제 고종 황제께서 이제 보낸 것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우리 대표들은요, 이 만국평화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막 이제 뭐 전단물도 돌리고 막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한테 그게 이제 발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서 고종께서 퇴위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고종의 퇴위 이후로 나왔었던 게 그리고 나서 또 조약을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이렇게 되냐면 한일 신 협약이 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을사늑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그래요. 제2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협약이 원래 정식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자, 이 한일 신협약을 맺게 되었었는데요. 이 한일 신협약의 주된 내용은 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2가지 정도가 첫째, 우리나라에 무엇가 해산됩니까? 군대가 해산되었었다라는 거 꼭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때 나오는 게 뭐가 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차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때 나오는 게 이 차관 정치가 시작되었었다. 이 차관이란 말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관리를 우리나라의 일을 사실 우리나라 관리 써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의 관리를 누구? 일본인들이 이제 임명하는 특히 일본인도 막 임명하고 그러한 내용적인 형태가 나왔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내용, 요 흐름들, 요거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오는 포인트들입니다. 선생님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요, 1909년 기후각서를 강요당합니다. 기후각서를 강요당해요. 이 기후각서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이제 강탈당하게 되고요. 안타깝게도 1910년에 우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한일 강제 병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한일 강제 병합 이후에는 이제는 뭐가 설치됐습니까?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었었다는 거. 요 흐름들. 그래서 이 조선 총독부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그렇게 이제 갔었다라는 거. 이거 보세요. 제가 여기를 이제 쭉 설명드렸는데 설명하고 나면 어떠냐면 결국엔 우리나라의 이제 아픈 역사 아닙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학생들이 제가 이제 역사 수업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아니 선생님, 우리나라 역사는 맨날 이렇게 뭐 일본한테 어려움만 당하고 임진왜란도 사실 우리가 공격받았던 거고 우리나라에서 국어만 뺏고 이게 우리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이 약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상당히 키가 크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키가 별로 크지 않은 건 내 잘못이 아니죠. 이건 그냥 저희한테 주어진 거니까요. 근데 우리한테 이 주어진 조건을 보고 내가 움츠려 살 것이냐 아니면 나름 당당하게 살아갈 것이냐는 다른 것이겠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은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만 사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동남아시아 너무나 여러 많은 나라들이 아시아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중국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비참한 상황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우리 선조들은 저항했었다. 그 불이한 현실을 놓고 가만히 있지 않았었다가 이 역사 교육을 배우는 포인트가 되겠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이 을미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국모가 시해당했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겠죠. 자, 이 을미사변이 벌어졌을 때 우린 가만히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서 저항했습니까? 의병으로서 저항했습니다. 을미의병으로서 저항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배경이 있겠죠? 을미의병의 배경은 뭘까요? 2가지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이 왕비의 국모의 시해, 국모라고 쓰겠습니다. 국모에 대한 시해가 있었고요. 또 하나 을미개혁에서 나왔었던 단발령이 있었습니다. 머리는 자를지언정 죽을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이런 이제 아주 강력한 저항 의식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제 주도했었던 세력들이 있어요. 주도했었던 세력이 있는데요. 이때 이제 대부분 다 누구 층이었었냐면 유생층이었습니다. 유생들이 실제로 이 을미 사변을 주도하게 되었었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이소응이나 유인석 이런 인물로 이제 대표됩니다. 유인석 정도로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실제로 이제 막 의병을 조직해서요, 막 이제 공격을 하려고 막 이제 막 서울을 막 북상하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누구도 왔었었냐면 그동안 이 2차 봉기로 인해서
이 등장했었던 동학 세력들이 잔존 세력들이 막 이제 흩어져 있었거든요. 여기에 누구도 가담하게 되냐면 동학 세력까지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동학의 이제 자녀 세력까지 여기에 이제 힘을 보태면서 우리의 이제 힘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때 고종이 이들에게 해상 권고 조칙을 내려요. 그러지 마. 어차피 너네 지금 싸워서 쉽지 않을 텐데 그냥 억울한 죽음 당하지 말고 그냥 싸우지 말아라 라고 이제 나오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나왔던 건요. 고종이 해산을 권고합니다. 고종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우리의 이 국민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본인이 직접 보지 않고 싶어 했던 건 아닌가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뭡니까? 을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을미의병. 자, 핵심은 뭡니까? 이 국모시에 이제 을미사변과 이 단발령이 이제 배경이 되었었고요. 유인석으로 대표되는 유생들이 주도했었다. 여기다 동학의 자녀 세력이 가담을 했었지만 이 고종의 해산 권고로 인해서 결국에는 큰 전투라든가 이런 것들 없이 그냥 스스로 이제 해산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었었다라는 거 하나 이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요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을사늑약이 맺어졌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응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응. 을사늑약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아무런 흐름 없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나름의 대응했었던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대응들이 있었는지 한번 봅시다. 당시에 민영화는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거둡니다. 스스로 자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 일사늑약을 주도했었던 이 오적에 대한 암살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오적 암살단, 나철, 오기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늑약의 이 오적 암살단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이종이라든가 박재순이라든가 이런 인물들을 이제 처단하려고 했었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 대곡. 시일야 방성 대곡. 내가 이날 목놓아 슬피 우노라라는 그 내용이죠. 근데 요걸 이제 누가 썼습니까? 장지연이 썼는데요. 장지연이 썼는데 이 장지연의 그 이후로 이제 친일 그 이제 행동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들 저희 나라 때 요거 나오면 시일야 방성대곡 정말 중요하게 맨날 배웠었는데 최근에는 약간 요게 이제 시들해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교과서에는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오적 암살단이 조직되었던 거, 민영환의 자결 이런 걸로 이제 대응했었었고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름 무엇도 있었습니까? 분명히 의병도 있었습니다. 의병도 있었습니다. 우린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을사의병이라고 합니다. 을사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을사의병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당연히 그 배경은 뭐겠습니까? 배경은 뭐 더 말할 거 없죠. 을사늑약이 되겠죠. 우리의 이제 우리의 외교권과 이 통감부가 설치된 그것에 대한 이제 저항이 있었을 것이고요. 주도 세력들이 있겠죠. 주도했었던 세력. 요때 이제 이 주도했었던 세력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명함 최익현이 있습니다. 조선 유생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하는 최익현. 최익현이 있었고요. 최익현과 함께 을사의병에 제일 많이 나온 사람이 누가 있었냐면 신돌석이 있습니다. 선생님들, 신돌석이란 이름을 딱 듣자마자 무슨 느낌이 들죠? 신돌석 대감. 이거 웃기잖아요. 이거 누굽니까? 평민의병장입니다. 평민의병장도 등장했었구나. 그렇지만 평민들이 주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평민도 등장은 했지만 평민의병장도 있긴 했었지만 전체적인 의병을 주도했었던 건 누구다? 당연히 이제 유생들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힘을 합쳐서 한번 싸우려고 하는데 이때 이들을 진압하려고 누가 들어옵니까? 관군이 와요.
이들이 이제 나라를 다시 세우자 그랬고 딱 갔더니 경찰이 온 거예요. 우리나라 경찰이 온 거예요. 그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제 최익현이 뭐라 그러냐면 차라리 일본군이었으면 죽더라도 싸워보기라도 했을 텐데 어떻게 우리나라 군대가 우리를 진압하러 오냐라고 하면서 스스로 이 관군과의 전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최익현은 어디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까? 최익현은 쓰시마로 쓰시마에서 순국하시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알려진 바로는 어떻게 알려져 있습니까? 거기서 이제 일본이 주는 물과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이제 했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 이제 책을 쓰면서 좀 알아보니까 사실은 전 그래서 그렇게 봤거든요. 선생님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지만 한 하루 이틀 굶으면 진짜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최익현은 자신의 먹을 거 앞에 일본인들이 먹을 거 갖다 줬대요. 그런데 그걸 거부해서 돌아가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절제력의 화신이다. 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제가 알고 봤더니 마지막에 한 며칠을 굶다가 고종 황제가 고종이 이 최익현의 소식을 듣고요. 직접 물이나 이 음식을 하사했대요. 그래서 옆에 와갖고 이제 일본 관료들이 최익현한테 막 얘기를 했대요. 너 이렇게 하는 거 진짜 너는 지금 충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고종의 너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갑작스럽게 이제 음식을 섭취하게 되는 부작용으로 인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조금만 더 참으셨으면 아예 그냥 했을 텐데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고종이 퇴위되고 이 한일 신협약이 있었었죠. 자, 이 상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한일 신협약과 그 다음에 뭐죠? 이 고종 황제의 퇴위 이것을 놓고 저항했었던 우리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정민년에 있었던 의병활동이다. 그래서 정미의병이라고 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미의병의 기본적인 배경은 뭘까요? 일단 뭐 가장 확실한 건 뭡니까? 고종의 퇴위.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갖고 있었던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게 이제 가장 크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저기에 있는 을미의병과 을사의병과 정미의병 중에 규모가 가장 컸던 건 뭘까요? 당연히 정미의병입니다. 근거요. 요것 때문입니다. 해산된 군인들이 전부 다 여기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산되었었고요. 그래서 이들은 약간 좀 스케일 크게 갑니다. 우리가 전국을 다시 한번 이제 하자. 전국의 의병들 일어나라. 그래서 당시에 이 전국을 몇 개로 나누고 있었냐면 13도로 나누고 있었거든요. 13도 창의군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13도 창의군이 만들어져서요. 어디로 진격작전을 펼치냐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했었던 게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돼요. 서울을 다시 탈환하겠다 이거죠.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칠 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에 있는 공사관한테 막 문서를 보내요. 문서 보내서 우리를 무얼로 인정해달라. 교전단체로 인정해달라라고 막 요구들을 합니다. 이거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는 그냥 의병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적군을 상대로 싸우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교전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뭐 농민 반란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주장까지 합니다. 물론 뭐 크게 잘 받아들여지진 않았었지만요. 그런데 이 서울 진공작전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08년도에 있었던 것인데요. 08년도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게 실패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완전 수그러들었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여기에 있는 이 의병 세력들이 어디에 지역에 내려갔냐면 호남 지역, 지금의 전라도 지역에 내려갑니다. 자, 전라도 지역에 내려가서 뭐가 나오게 되었었냐면요. 호남 지역의 의병이요.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좋아져요. 더 수가 많아져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이러면 일제가 잘하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아예
왜 이때 호남 의병이 좋았냐면 이런 거예요. 막 우리가 의병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뭐 민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이제 뭐 숨어들거나 농부처럼 코스프레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제가 의병이 나왔었던 그 지역은요 전부 다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이게 이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작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한 대토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지역에서 의병이 나오게 되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니까 실제로 여기 남한 대토벌 이후로는 이제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주라든가 연해주 등지로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겠죠. 만주나 연해주로 이 의병 세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동하게 되었었다라는 거.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게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정미의병은 사실은 그 이후에 요 내용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정미의병. 정미의병 이후에는 우리의 이 의병 세력들이 어디 갔었다?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이동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배운 건 선생님들 어떻게 되시죠? 맞습니다. 우리의 국권 침탈 과정. 거기에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의 나름의 의병 활동이나 대응했던 모습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꼭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확실히 도움 되실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 선생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